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 사람의 똥을 말려 끓인 물에 타먹으면 열병을 치료한다. 조선의학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하다. 악몽을 예방하는 법.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잔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우수성을 인정했냐고. 우리나라는 소위 국뽕의 나라죠. 유튜브도 국뽕 컨텐츠는 그냥 조회수가 팍팍 뽑혀요. 아니 제목만 봐도 저런 걸 누가 볼까 싶은데 실제로 몇십만 명씩 봅니다. 썸네일 몇 개만 봐볼까요?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 해군만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한 상황. 한국 해군에 어벤져스가 있었나요? 대만에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며 한국의 열등감 폭발하는 이유. 너무 질투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한국은 손쉽게 지구를 정복했다. 이 정도면 국뽕은 정신병 아님? 여러분은 이런 국뽕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신가요? 좀 한심하고 부끄러운 건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것을 과장되게 찬양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적당히 하면 애국일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망신인 거죠. 이런 국뽕의 끝판왕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 악몽을 예방하는 법.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잔다. 세계가 주목하는 동의보감의 가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처방. 원앙새로 국을 끓여 같이 먹거나 뻐꾸기뼈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 된다. 조선의학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하다. 360세까지 사는 법. 경옥고를 27년간 먹으면 360살 살고 빠진 이빨이 다시 나고 흰머리가 검어진다. 자, 전 세계가 탐내고 주목하고 인정한 조선의학의 집대성이 동의보감이라는데 신기하게 전 세계가 탐내고 주목하고 인정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동의보감을 찬양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 가지고 주구장창 전 세계가 의학적 가치를 인정한 거라고 뻥을 치시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 민담기록보관소, 아일랜드 민속위원회 컬렉션, 인도양의 쓰나미 관련 기록물, 이런 것들도 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의학서가 아니니까 의학서로서는 동의보감이 유일한 것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중에는 동의보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몸 안팎의 질병을 치유하는 책은 팀북투 태생의 사이드 아마드 알라카드라는 인물이 쓴 필사본으로 총 504쪽에 이르러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차치하고 이 필사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학과 주술을 결합하고 과학 전통과 민간 전통을 서로 융합했다는 데 있다. 17세기 후반 이슬람화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의학 지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책이다. 딱 동의보감 같은 책이죠. 내용도 의학적인 부분부터 주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루는 게 딱 16, 17세기 의학서고요. 똑같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입니다. 심지어 동의보감보다 100년 정도 최신판 책이에요. 저 책이 쓰여진 나라는 지금의 말리라는 나라인데 여러분은 저 책의 의학적 가치를 21세기에 얼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17세기에 써진 저 책에 기술된 처방들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아직도 그대로 치료받고 있다면 뭔가 대단하고 본받아야 할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미개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동의보감도 극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저것과 비슷한 책일 뿐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동의보감은 탄신일까지 이렇게 네이버에서 축하까지 해주며 국가 차원에서 국뽕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는다는 데 있죠. 만약 1610년에 완성된 동의보감의 의학적 가치가 전 세계가 탐내고 주목하고 인정한 것이었다면 400년이나 지난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두루 쓰고 있어야 맞을 겁니다. 1800년대 곰팡이에서 발견된 페니실린을 지금 전 세계가 두루 쓰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아니 효과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좀 빨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나시가오야.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민족의식도 고치되고 얼마나 좋은 건데 넌 일본 귀신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삐뚤어졌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우리나라 거 좀 빨아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한국 좋아합니다. 국뽕 인증 한번 하고 갈까요? 알럽 김치, 알럽 손흥민, 알럽 비빔밥, 아베는 싫어요. 근데 이 동의보감은 이런 일반적인 국뽕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절대적인 불가침의 진리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뒀어요. 1610년에 허준이 만든 조선시대의 처방들이 솔직히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란 그 이유만으로 검증이란 걸 할 필요가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약을 만들 때는 만 개의 후보 물질이 있으면 동물 실험 등의 비임상 시험과 약물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용량을 어떻게 써야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임상 3상 시험을 거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약이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 어떨 때 효과가 있는지 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수많은 시험을 통해 결정해야 하겠죠. 사람에게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만 개 정도의 후보 물질 중에
걸러지고 걸러져서 한두 개의 신약이 수년에 걸쳐서 개발되는 게 현재의 약이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의보감을 비롯한 10개의 고서에 기록된 처방들은 이런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는 무려 1431년에 지어진 책인데 여기에 있는 처방 역시 임상시험 없이 바로 써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여기에서 한번 동의보감에서 수은과 납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봐봅시다. 납, 서늘하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안정하게 하며 관이, 구역, 딸꾹질과 뱀, 전갈의 독을 낫게 한다. 허허. 경분, 수은을 구워 만든 분, 어린이의 감질과 나력에 좋으며 악창과 옴을 죽이고 풍창으로 가려운 증상을 낫게 한다. 이런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현대의 상식으로 보면 어이없고 위험한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동의보감을 비롯한 10종의 고서들의 처방을 임상시험 없이 사용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한의학의 현주소예요. 전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면 대단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6세기 책에 적힌 처방으로 아직도 약을 다려먹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민족 고유의 유산이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써왔다는 그 무적의 국뽕 치트키로 21세기에 임상시험조차 하지 않고 약으로 쓴다니요. 국뽕러들 정신 차리세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40세였습니다. 아무리 국뽕의 나라라지만 이것보다 더한 국뽕이 있을까요? 이건 거의 거북선을 다시 만들어 현대전에 참전시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거북선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유산이고 당시의 업적이라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21세기에 항공모함이 다니는 시대에 그 옆에 뛰어들 순 없는 거잖아요. 21세기 임상 3상으로 신약이 개발되는 시대인데 민족 전통의학이라는 무적의 국뽕 치트키로 아직도 동의보감이라는 이름 아래 16세기 처방을 검증 없이 사용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21세기 어메이징 코리아입니다. 오늘의 영상 한 줄 요약. 알럽 김치, 알럽 허준, 알럽 동의보감, 아베 싫어요. 끝.